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곧 5배에서 10배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이 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만 유독 2%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4월 CPI 지수 발표도 아울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우는 0.88%, 나스닥은 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잘 오르냐?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오늘 무려 10 베이시스 포인트,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요, 예상에 부합했던 CPI 지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CPI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헤드라인 기준으로 예측치에 부합한 3.4%가 나왔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이 근원 CPI도 예측치가 3.6%였는데 실제 3.6%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주목할 점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4월달 수치였고, 이전 수치인 3월달 수치가 헤드라인이 3.5%였는데 이것보다 0.1%포인트 낮아진 4월달 수치가 나왔고, 큰호 CPI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 3월달 수치가 3.8%였는데 4월달 수치가 3.6%가 나오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근원 CPI가 한때는 6%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최근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 시절인 2%대 초반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연준의 목표치 역시 2%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연준의 목표치와는 괴리감은 있지만 그래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최근 고용 상황 둔화와 함께 미 연준 파월 의장 역시 당연히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려 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CPI 지수마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금리 인하 확률 대폭 올라갔습니다. 일단 빠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제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64.6%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CPI 지수 둔화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75.3%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85%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연내 한 차례는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확률로 나오고 있고, 자, 많으면 두 차례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스닥이 오늘 1.4% 오르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어요. 역시나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계속해서 모아갈 만한 자산이란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달리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일찍 내려올 필요는 없겠지만 역시나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탁월한 실적을 발표를 하겠지만 역시나 추후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오픈 AI의 GPT AI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AI 칩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가이던스를 제시할지에 따라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좀 쉬어갈지 그런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 2% 빠진 174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2% 빠졌지만 어제는 한 3%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인데요. 주가의 하루 이틀의 등락은 별 이유 없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꼽자면 다른 주식들이 다 상승했으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오늘 테슬라가 미국에서 601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뉴스가 있었어요. 이는 EV 제조업체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기사는 전달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는 이미 예고가 되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는 4월 15일에 이미 테슬라의 직원 10% 이상을 감축할 것을 발표를 했고 그러한 감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메일을 발표하자마자 일주일 이후에 테슬라는 미국 내 3,300여 명의 직원을 해고를 발표를 했고 추가적으로 601명을 금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오늘 주가에 좀 약세 분위기를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들 수 있는 건 바로 FSD 채택률과 관련된 퍼드성 기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테슬라가 특히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도 크게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가 FSD 채택률 상승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 만약 공개 이후에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직접 만들고 직접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주가가 또 크게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네 번째 4번이 되겠고요. 다른 카메이커의 라이선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FSD가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죠. 어쨌든 그 첫 번째는 FSD 채택률 상승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는 테슬라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데이터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때나 이 데이터를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일렉트릭에서 단 2%만이 이를 구독했다라고 충격적인 뉴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5월 14일이었는데요. 테슬라는 FSD 1개월 무료 체험을 4월 한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구독 모델의 경우 월 199불에서 FSD의 구독 모델을 99불로까지 거의 50% 정도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뭔가 듣보잡 회사인 것 같아요. 이핏데이터라는 곳에서 뭔가 카드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3,500여 명의 테슬라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자 50몇만이 FSD를 구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상당히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환율이 2%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주가에 충분히 약세를 불러일으킬 만했는데, 어제와 오늘, 어제는 3% 상승하고 오늘 2%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 don't comment on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에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이것저것 다 챙기긴 힘들 것입니다. 자, 하지만 워낙 이 2%라는 숫자가 얼척 없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 the take rate is much higher than 2% please 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자, 2%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리스가 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믿지 말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1분기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북미 약 180만 대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마 FSD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북미에 이미 테슬라 차량이 180만 대 이상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이 중 절반이 이미 FSD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봤을 때 90만 대 수준이 되겠죠. 테슬라가 현재 글로벌에 600만 대에서 700만 대까지 보급이 되었으니까, 자, 못해도 FSD 채택률이 10에서 1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정말 낮은 수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사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많이 좀 뿔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5월 15일 굉장히 강력한 포스팅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버전 12.4와 관련된 X였는데요. 12.4가 금주 주말에 일단 내부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부 임직원에게 배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한된 외부 배포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가장 강력한 멘트는 roughly 5x to 10x improvement in miles per intervention versus 12.3. 그러니까 기존 12.3 버전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3이라는 버전에서 예를 들어서 1000km당 한 번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5배 성능이 좋아지면 1000km가 아니라 5000km당 한 번의 개입, 그리고 10배 좋아지면 10,000km당 한 번의 개입이 되겠죠. 상당히 탁월한 주행 성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12.4의 다음 버전인 12.5는 6월 말에 또 배포될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이 버전 12.5, 그러니까 6월 말에 나올 12.5는요, MPI, 그러니까 마일당 실제 개입이 약 8,000에서 4만 킬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12.3이 약 400km 정도였나 봐요.
그런데 8천에서 4만으로 늘어난다라는 건 정말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에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로보택시가 기대가 되는 그런 MP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웨이모는 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어제 방송에서 웨이모가 막 흔들거리는 영상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FSD가 언제 나올지도 테슬라 투자자들은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6월 말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12.5가 6월 말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12.5부터 사이버 트럭의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사이버 트럭의 FSD 출시도 이제 멀지 않았다, 상반기 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에 보면요, 12.5부터는 싱글 스택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뭐 더블 스택이라 해야 될까요? 다른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다, 싱글 스택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버전 12부터는 엔드-투-엔드 AI로서 싱글 스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내 주행은 FSD로 하는데 고속도로 주행은 그렇게 큰 AI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차선만 지키면 되는 게 바로 고속도로 주행이니까 일부 코딩을 11 버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모델 S와 모델 X와 같은 큰 차량에는 싱글 스택 적용이 일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자, 그래서 버전 12에서도 아직까지는 슬라당님에 따르면은 차선 치우침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2.5부터는 이게 완전히 개선이 돼서 진정한 싱글 스택으로 거듭이 나면서 모델 3Y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차량에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2.5부터는요, 사이버 트럭도 FSD가 되면서 차량 크기에 상관없이 자, 이러한 치우침 현상이 개선이 되면서 성능이 대폭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차량 크기에 상관없이 FSD가 이제 적용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FSD의 다른 카메이커 라이선스 역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카메이커에서 만드는 차량들은 당연히 테슬라 모델들과 크기와 디자인이 다 다를 건데요. 자, 이렇게 차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FSD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FSD의 타 카메이커 라이센스는 더욱더 쉬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버전 12.4 또는 12.5부터 로보택시의 원형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 때 일론 머스크가 자, 스마트 서먼 소환 기능이죠. 자, 그리고 베니쉬 오토파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이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무인 차량에서도 곧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기능이 되면 더욱더 다양하게 차량을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커밍 순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5월 말에 나올 것을 내포를 했었습니다. 5월 말에 나오는 게 버전 12.4가 되겠죠. 12.5는 6월 말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12.4부터 이 베니쉬 기능, 그러니까 오토파크 기능,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오토파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셀프 발렛 파킹이 되겠죠. 이 기능이 동영상으로 여기저기 스프레드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백화점을 방문한다거나 굉장히 마음이 좀 바쁠 수 있죠. 특히 병원 A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할 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병원 입구에 사람을 내려준 다음에 자동차가 스스로 파킹 장소를 찾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편리하겠죠. 자, 그러한 기능이 12.4부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4부터 핸들 렉이 없어진다라고 했죠. 핸들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8월 8일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크게 발전하는 FSD를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 계획이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연 메리님이 공유한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아니라 메가팩토리가 되겠죠. 상하이 메가팩토리에 이렇게 뭐 기반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상하이 메가팩토리 역시 그 생산 캐파가 현재 캘리포니아의 레스록 공장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간 뭐 20빌리언까지 우리 돈 거의 30조 원 가까운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공장이 되겠어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센세이셔널한 테슬라를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트라운TV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